안녕하세요.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라고 합니다. 네. 지난 1년 참 누군지는 모릅니다.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주요 성과로 코스피 8천 돌파를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자본시장 활성화나 아니면 한국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진 거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8천선 돌파에 대한 어떤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어떤 평가 말씀이 듣고 싶고요. 또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좀 골이 깊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통령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네.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8천이 깨졌더군요. 8천이 깨졌으니까 대폭락이 왔다고 누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2,700에 비하면 엄청 올라온 거죠. 원래 뭐 주식 시장은 진폭이 좀 크긴 하지만 진동이 있기 마련이죠. 맨날 올 수만은 없고 맨날 내릴 수만도 없습니다. 적정한 가격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죠. 끊임없이. 상황은 변하니까요. 제가 주가지수 5천 얘기한 건 한 2, 3년 지난 다음 정도를 제가 기대를 하고 자신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6개월 만에 이렇게 돼버렸어요. 그거는 신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상황을 만든 게 아니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정상화 되는구나 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에 이걸 2, 3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. 정상을 찾아가는 마치 용수철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너무 과도하게 눌려 있었어요. 다 아는 것처럼 뭐 PBR이니 PER이니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이 자체는 이상하게 너무 낮았어요. 한 잘해봐야 60% 정도 평가밖에 못 받았다. 잘해봐야. 그 예를 들면 이게 비교를 해봐도 지정학적 불안정, 예를 들면 전쟁이나 이런 위험성, 외교 군사 안보적 영역의 불안정 때문이라면 대만을 설명할 수가 없죠. 사실 대만이나 이쪽보다 한반도가 더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는 더 불안하지 않나요? 얘기하면 우리가 북한을 막 어떻게 집적거리지 않은 한 좀 집적거려서 문제가 되긴 했죠. 예를 들면 경제 상황은 또 어떠냐? 자 비정상이었어요.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. 이거를 정상화한다면 어느 정도 갈까? 저는 반도체 특수 상황 이런 거 빼고 그냥 현재 상태에서만 정상화 조치를 통해서 5천을 넘길 수 있다고 봤어요. 그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. 예를 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거, 국가의 산업 경제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, 예측 가능하게 하는 거, 뭐 시장의 주가 조작이니 이런 거 못하게 만드는 거, 앞으로 하면 혼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최소한 못하게 하는 거. 예를 들면 뭐 회사의 기업 이익이 늘어나도 뒤로 소위 파이프 박아가지고 다 빼돌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러나? 뭐 그런 거 있어요. 이렇게 해왔으니까 또 뭐 예를 들면 이중 상장하고 그다음에 뭐 물적 분할해가 쏙 빼먹고 남의 암소의 송아지는 자기가 가져버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이런 비정상적인 것만 정리해도 한 5천 될 거라고 봤죠. 한 5천 그 이상이 될 거다. 한 6, 7천은 될 수 있겠다. 차마 그 말은 못하고 5천 소심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. 근데 거기에 이제 반도체 특수가 이제 생겨난 거죠. 더하기 해야죠. 그게 제가 보기엔 한 2, 3천 포인트까지는 되지 않을까, 그 몫이. 그러니까 대충 본대로 돼 가고 있어요. 근데 너무 빨리.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외환 시장에 영향도 이상하게 미치고 있어요. 주가가 오르는 게 외환 시장의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어요. 이상하죠? 원래 반대거든요. 너무 빨리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비중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한국물은 예를 들면 몇 %만 가져라고 회사 내 지침이, 펀드 내 지침이 있는데 이게 이만큼 커져버렸어요. 두세 배 올라버렸어요. 특히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두세 배가 아니고 대여섯 배 올라버린 거죠. 비중이 2%인데 그게 갑자기 막 10% 돼버린 거예요. 그러면 조정을 해야죠. 밸런스를 맞춰야죠. 그러다 보니까 팔아야죠.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을 하면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는, 또 그거를 엄청난 지금 국내 수출 증가로 사실은
우리 대한민국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가 생기고 있어요. 엄청납니다. 뭐 상상 이상이에요. 지금 이미 연간 경상 예측 수지를 넘어서 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 이전에는 겪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까지 겹쳐서 주가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익 실현도 좀 해야 되고 밸런스 조정도 좀 해야 되고 또 불안한 사람들도 잠시 쉬었다 가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. 아직도. 그다음에 주가는 출렁출렁하는 거죠. 어느 나라도 이렇게 찍 직선으로 가지 않아요. 반드시 흔들리면서 갑니다. 주가는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다가 확신에서 무너진다.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. 그래도 이거 제 오늘 하는 말을 무슨 매매를 결정하는 참고자료 쓰지 말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측면은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건데 주가 상승의 이익을 누가 받냐. 대형주, 반도체주, 잘 나가는 주식 가진 사람만 득받냐? 그건 아니죠.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. 이게 뭔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대충 계산해도 고관련도가 24년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도 있더군요. 계산할 때마다 다 틀려요. 그러나 수십 년 늘어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고갈에 대한 걱정을 하는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의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죠. 그래서 요새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갔어요. 매우 다행스러운 거죠. 종전의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얘기는 누가 더 손해볼 거냐라는 얘기였어요. 손해를 누가 부담할 거냐.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얘기할 때마다 표가 떨어져요. 그래서 누구도 해야 되는 일이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죠. 피하는 거죠. 왜냐하면 연금 개혁하고 그 정권이 유지된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예요. 해야 되긴 한데 하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와요. 누가 손해를 보거든요. 누가 손해를 부담할 거냐.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상당 기간은 안 해도 되게 된 건 참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고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죠. 정말 어려운 의제였는데 국민연금의 평가 가액이 올라가는 건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. 정상화되어 가는 중이에요.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상화의 한 부분이다. 가장 극적인 부분이기도 하죠.